두 번째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의 박용지 팀장님께서 AI 윤리 표준화 포럼 및 AI 윤리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박용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발표 시간을 40분으로 착각을 해서 발표 자료를 좀 이것저것 좀 드렸는데요. 우선 저희 표준화 포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 생략해야 되는 다음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변순용 교수님께서 저희 의장직을 맡아주고 계신데요.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포럼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어떤 표준 개발 경과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항목들은 다음과 같고요. 아마 1번과 2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윤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들 간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로봇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점점 이제 인터넷들이 발달하고 이제 그 정보가 수집이 되면서 혹은 이제 기술 자체가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AI 엔진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그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든 어떤 그 기술 기획자들이든 간에 어떤 의도하였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안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2020년에 AI 액트, EU의 AI 액트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해악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없겠죠. 현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탑승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요. 휴대폰에 이제 어떤 AI 칩을 이제 심어 놓아서 이제 그 검색을 자주 하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완전히 똑같이 인터넷에 접속하신 것처럼 정보를 찾으실 수는 없겠지만 일부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의 이제 그 진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예전에 왔던 자료들인데 딥페이크 아니면 이제 어떤 인공지능 그 로봇 등이 이제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딥페이크 뉴스가 이제 배포가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예인데 이제 배달앱을 보실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시는 장소, 그다음에 드시려고 하는 메뉴를 이제 그 입력을 하시면 이제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쭉 출력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개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들의 은닉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은닉층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필요성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CCTV, 금융권, 일반 가전,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 면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포럼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세부 분과로 전기전자 서비스 분과,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 분과, 이제 법윤리 분과, 적법성 분과를 두었고요. 2020년 12월 이제 삼성, LG, SK, 카카오 등 이제 산하견 한 60여, 지금 한 60분 정도 되시는데 60여 분 정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출범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적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대한 결과, 이건 이제 저희 그래서
전체 과업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리 포럼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포럼은 이제 2번과 3번에 이제 과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는 이제 최초의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KS 표준을 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ISO, IC, JTC1, SC42 인공지능 분과의 이제 워킹그룹 3가 이제 트러스트 월스니스, 그래서 신뢰성 분과에서 저희가 포럼 표준을 개발하고 KS 표준으로 제정했던 저희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제안을 하였고요. 올해 4월에 이제 회의 이후에는 이제 첫 번째 국제 표준으로 지금 그 투표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큰 결과물을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통 영향 요소 및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비적인 입장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 혹은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실제 사례, 응용 사례, 이제 유스케이스를 수집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이제 배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기장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단계에서 혹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혹은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폐지가 돼서 그 데이터들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 그 각각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이제 작성자 스스로, 독자 스스로 이제 적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이제 포럼 표준으로 제정이 된 이후에 이제 2023년 6월 13일에 KS 고유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현재로는 이제 이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이제 예를 들어 과기부, 뭐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을 좀 다 통일한 이제 개정안을 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전자 제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인데요. 첫 번째 것이 약간 수비적인 것으로 내가 스스로 일기장에다 쓰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폐지가 됐던 이루다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제품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알 수 있는 반면에, 윤리 가이드라인은 이제 기획 단계,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공급 단계,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단계, 수거 폐기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뭐 가장 준수해야 되는 항목들, 혹은 이제 각 기업체 혹 각 기관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적법성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이제 100% 완벽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저희 것을 가지고 가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고요. 현재 2023년 12월에 KS 고유 표준 제정 신청을 완료하였고요. 현재는 이제 예고고시 이후에 이제 2024년 상반기 제정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뭐 인공지능 개념, 뭐 윤리, 그다음 윤리 필요성 뭐 당연히 아시겠죠. 뭐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이제 이제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그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폐지하는 단계에서 각각 어떤 검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템플릿들은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이루다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비속어 혹은 성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이루다가 사실은 이것들을 학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 혹은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런 윤리적 원칙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는 것들을 사전에 좀 볼 수 있게 하였고요. 이렇게 수집 템플릿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포럼에서는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산업체의 이제 현실적인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이제 기업체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로 이제 중요한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이제 이런 실제 유스케이스 사례들을 받게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사례에 대해서 이 지금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을 작성해서 KS 표준에도 이제 첨부 자료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정 작업을 하면서 뭐 10개, 20개, 30개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것은 이제 전기전자 제품의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개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수거 폐기 단계까지 이제 AI 윤리 준수가 필요한 이제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원칙들 6가지를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책임성, 적법성 뭐 등등 해서 그리고 각각의 주체 국가들이 이제 그 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윤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기관이나 기업이 어떠한 원칙을 어느 정도 레벨로 준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들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적법성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각자 기업에 대한 관리 그 원칙이나 체계 이제 능력치들을 적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KS 표준으로 제정을 하면서 사례들을 굉장히 제시를 하면 다른 업체들도 이런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는 이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좀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챗 GPT랑 이제 EU AI 액트 동향입니다. 아마 앞선 세션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이제 출시한 지 4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고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해서 저희 팀 연구원분들께도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는 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장 동향, 제품 동향 등등은 챗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확도가 챗 GPT 서비스 자체도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챗 GPT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제 그 서구의 이제 국가들은 챗 GPT 사용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EU AI 액트랑도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챗 GPT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제 규제들이 가장 먼저 나올지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EU AI 액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EU에서는 이제 빅테크 규제 3법이라고 해서 이제 DSA, DMA, 그다음에 AIA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서비스는 서비스법을 이제 가짜 뉴스와 같은 유해 컨텐츠를 플랫폼에서 걸어내기 위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시장법은 이제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해서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이제 방지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법은 이제 AI 규제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굉장히 개인의 신체 정보, 생체 정보 등을 이제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AI 액트에서도 이제 4가지 단계,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연매출 6%를 이제 페널티로 부과하는 등 사실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연 매출 대비 3%가 이제 그 꿈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를 부과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법안 제정 경과입니다. 2020년 2월부터 해서 현재는 2023년 12월에 이제 합의를 성공하여서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제한하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좀 더 프렌들리한 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포한 자료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액트의 취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굉장히 안전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을 보장된 인공지능을 기술을 이제 지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이제 근본적인 권리와 가치에 이제 부합하게끔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한 내용들 보시면 이제 EU AI 액트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3년에도 이렇게 7개 기업을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을 위반한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여기 이 지금 7개 제재 기관에서 빠진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이제 발매를 하면서 이제 삼성 인터넷을 무조건 사용하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지금 AI 액트에 좀 저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용인할 수 없는 AI라고 되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보시면 이후에 만약에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좀 빨리 좀 지나가서 저희 이제 윤리 표준화 포럼은 사실 굉장히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JTC1 SC42의 워킹그룹 3는 겨우 그냥 워킹그룹 3, 그 다음 이제 그냥 기술 개발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워킹그룹 3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매칭으로 참여를 하는 참여자들이 거의 200명 정도예요. 유럽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규제로 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EU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포럼은 이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표준을 좀 개발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